단기 선교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다. 죽을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이건 애매하네. 말해줄게요. 단기 선교 가서 제일 잘 놀았었을 것 같은 목사님 누구? 왜 나예요? 교육도 안 받은 친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이런 단기 선교라도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을까요? 캄보디아에 왔는데요. 애들 수트케이스를 열어봤더니 겨울 옷을 사왔대요. 문제는 확실한 교육과 목적이 결여된 채로 맞아요. 이게 투어리즘과 함께 이 믹스업이 돼가지고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선교지 가면은 좀 이 아이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억지로 등을 떠민 거죠. 혹시 목사님 교회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선교의 가장 핵심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처음부터 그 모집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인원이 안 되면은 그 해 단기 선교는 없애야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근데 이렇게 그래도 무리해서 그러니까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선교적 토양이 일단은 교회 자체에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프로그램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 선교의 본질에 대한 마인드가 풀려야 되고 또 이제 굉장히 프랙티컬한 건데 이제 우리가 교회 쪽만 봤는데 저희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으면 어려워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필드가 준비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있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정말 필드가 준비가 안 돼서 왜냐하면 재정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사실은 교회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반드시 필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봐야 돼. 선교사님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당연하지. 지속적인 선교.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지 선교사님하고 이쪽 교회가 준비하는 동안에 맞습니다.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메일로도 많이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언어 가르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만화로 만들고 그 언어로 만들어가지고요. 아주 흥미롭게 조그만 쪽복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넘기기만 하면 이제 제가 요한복음 3장 10절 설교를 하는데 그거가 만화로 제작이 돼 있어요. 좋네요. 그 언어로 완전히. 좋네요, 좋네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의도 선교하면은 막 몇백 명이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면서 요걸 나눠주고 그 쪽복음을 가져가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접적인 직접적인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맥락에서 목사님. 같은 맥락에서 선교사가 이제 어느 나라에 선교사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를 결정할 때는 거기 있는 현장 선교사와 조인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 선교사가 필드가 도대체 어디냐? 그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의 전략이 더 강화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교를 매년 준비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을 받고 하다 보면 우리 쪽에서도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나라로 갈 때 우리가 서제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썼던데 쓰니까 되게 효과가 있었다. 선교사님 어떨까요? 이런 제안이 또 역으로도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그저 정말 좋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 교회가 그런 경험과 그런 노하우가 쌓이면 굉장히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그런 선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단기 선교 훈련을 위한 어떤 기구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 같으면 그런 훈련 못 하거든요. 준비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이제 단기 선교로 가고 싶지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경험이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수련회처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지 뭐 3개월 동안 훈련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 안 된 팀이 가면 정말 민폐잖아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들은 안 돼도 좋으니까 오기만 해달라. 오기만 해달라. 오면서 그 용품들 같은 거 배달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진짜 근데 어떤 선교사는 반대로 오지 말라. 그럼 그러니까 안 받아. 그죠. 자기의 장기 사역에 방해가 된대. 그렇죠. 이거 오지 말래. 차라리 오지 말래.
근데 이제 또 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분도 계시겠지. 그러니까요. 예. 왜 라면이라도 가져오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교회의 철저한 준비. 준비. 그러니까 만일 경우에 12주 교육이 참여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 방편이 준비. 없었던 오케이.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선교사 분들과 이렇게 철저히 준비가 되어서 미리 사전도 가보고 준비해야 되는 준비가 안 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선교에 대한 교육.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알아야 돼. 선교가 뭐 해야 되는지. 사전 준비와 교육이 필요한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간 다음에 후속 조치. 지금 이거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은 거예요, 지금. 단기 선교 잘못된 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후속 조치를 해서 이제 원래 선교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음번에 잘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꼭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해도 돼요? 예, 제가 이제 실제로 청년대학부를 맡아서 진행을 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 여름에 비전 트립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를 갈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가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들었던 그 안타까움은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이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와 전 교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으나 맞아요. 한두 나라 정도나 어떤 나라에서 지역을 만약에 타겟을 했다면 그곳을 공략하기 위한 교회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기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비전 트립도 그 맥락에서 보내는 또 10대 애들도 그 맥락에서 이 보내는 아까 말한 그 진짜 코디네이터 하나에 집중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이 너무나 필요하다. 근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 목회는 너무 목회는 목회자가 전문가죠. 그런데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전문가니까 저는 이제 교회 선교의 질을 좀 높이려면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아라.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질이 높아져요. 예. 우리가 못 봤던 영역도 있고 굉장히 이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 많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00% 자비량으로 자비량 그 이야기도 그 얘기 좀 해줘. 그 어떻게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 아마 이제 편집하기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자비량은 사실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었어요? 전 X. 그죠? 저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아니야, 해요? 이런 X라는 것은 뭐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이게 있고. 왜냐면은 자비랑 갈 수도 100%잖아요. 교회마다 다른데 근데 100%라는 개념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무조건 자비라고 가야 되는 건데 자비라고 갈 수 그건 아니다? 99% 자비랑만 돼도 이건 X인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100% 자비량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하고. 왜냐면 선교를 갈 때 그 현재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단기 선교 훈련을 하면서 교회에 정말 헌신된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 훈련입니다. 재정 훈련인데 단기 선교를 갈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친구가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뭐 200 얼마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뭐 그걸 놓고 자비량이니까 100%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더 뛰어요. 선교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왜냐 아르바이트 6개월 해갖고 못 채우거든요 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 후원 편지를 성도들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또 기도 후원도 부탁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정을 책임지시고 채우는 경험을 해요.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그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내가 못 가니까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면서 헌금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해줘요. 그러면 놀라운 게 그 아이에게는 자비량 마련하고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남은 걸 가지고 그 안에 또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 형제들이 이걸 또 줘요. 그러면요 그 공동체성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 어려운 거 봤는데 저 남은 거 자기 생활비를 안 쓰고 또 옆에 있는 친구 기도 응답하는데 쓰임 받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경험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라는 대로 채워주는 거야. 이런 훈련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인 원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전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하기 위해서
한 7주 정도를 그 도네이션 박스를 놓고 후원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원칙을 하냐면 항공비는 본인 부담이다. 항공비. 근데 거기 가서 체류하는 체류 비용은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라는 실제적이네. 원칙을 가지고 네네. 해보니까 항공료 정도는 본인이 마련하더라고. 마련하고 그렇게 좋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한테. 가서 현장에서 이제 먹고 자고 움직이고 하는 사역비는 교회 후원받은 건 대주는 이런 원칙으로 이제 우리는 저희도- 항공비가 150이야. 근데 이것에 대한 100% 자비감으로 가야 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든 이 쇼텀으로 예를 들어 뭐 선교 트립을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교회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막상 보낼 만한 믿음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보낼 믿음이 안 되는 아이한테 너 비행기값 벌어하면 나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내고는 싶은데 어떻게든 우리도 하고 싶은데 이 비행기 값도 아르바이트하기 싫은 할 수 없는 작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생각 자체가 거기 가서라도 믿음이 자라라 라고 그런 생각을 보내려고 하니까 자비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교회 얘기예요? 자꾸 왜 자꾸 저한테 그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지. 이런 아이들 먼저 교회 생활부터 잘하는 거를 1번으로 만들고 그게 먼저예요. 성경 가는 아멘. 게. 예. 그리고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다라면은 그 친구는 정말 이렇게 목사님처럼 해서 가는 게 베스트.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거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디나 있죠. 이게 습관성으로 무임승차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선교 좀 보내본 교회는 다 알고 다 아는 거죠. 예,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저희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일단 돈 때문에 못 가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주는데 빌려줘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정확하게 기한을 딱 주고 갚게. 상환하게 해요. 좋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채워야 될 재정은 채우게 해요. 그래서 좋네요. 그건 반드시 합니다. 좋네 이거. 예, 그렇게 될 때 굉장히 그렇지. 이게 원만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거를 체크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거의 사채업자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선교 좀 가본 교회야. 많이 가본 교회지.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단기 선교라도 가는 게 나을까요? 안 가는 게 나을까요? 대답을 해주시고 한마디씩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내가 먼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가는 건 맞다. 그러나 준비 안 된 애를 보내지는 마라. 가서도 준비 안 된다. 충분히 준비해서 보내라. 예. 뭐 일상의 선교도 있는데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교의 본질은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선교입니다. 예, 오는 선교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한 선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우게 하는 선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선교를 가는 게 좋지만 준비라는 거 그것도 정말 더 중요하다. 그 말 하고 싶어요.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가? 그러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가장 위대한 여행가가 될 것이다. 마무리. 이런 분이 있단 말이지. 국내에도 어려운 분이 많은데 그 돈 쓰고 해외 나가냐. 원래 그거예요. 그거잖아. 야, 그죠. 그 이야기 그거에 왜안 대해서 그 했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그랬다면. 논리라면은 우리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그렇지. 올 이유가 없어. 맞아요. 목사님 그거. 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겁니다. 왜 존 헤론이 테네시 대학 의과대학의 수석을 졸업하고 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장렬하게 죽어가냔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역은 그 사역대로 하는 그렇죠. 거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건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걸 대체할 수는 없는 그 거예요. 이야기를 대체할 수는 없는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역시 알아서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중요했습니까? 왜냐면 그 토양이 자꾸 선교가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미닝이 희석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목사님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낭비다. 낭비가 없으면 거룩한 낭비. 낭비가 없으면 사랑이 입증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 자체가 엄청난 낭비다. 낭비다.
그렇지. 그런데 그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줄 일도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려운 곳까지 가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그 복음의 귀한 돈을 해외 여행식으로 그냥 좀 허비하지 말아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준비해서 가자. 그렇죠. 사실 해외여행 하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아까운 사람은 없잖아. 근데 선교하는 것만 꼭 아까워하는 네, 마무리. 네.